도대체 수학 하는 그러면 언제 공부해야 하냐? 우리가 3등급 학생은 이제 뭐 중상위권 2023년 여름 방학이 짧다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면 만족하실 거냐?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이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1학년 공부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하신 부분도 있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수학 하는 그러면 언제 공부해야 하냐? 이제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아마 수학하는 그러면 언제 하라는 말이냐? 이 부분을 가장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복습,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중 혹은 중위권 아래, 중하위권 이하 학생 중학교 공부 성적이, 중학교 이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군지면은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학군지가 아니라고 하면 또 내신 성적이 좋아도 실제 객관적인 실력은 부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한 이제 3등급은 사실 우리가 중위권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3등급 학생은 이제 뭐 중상위권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4등급부터가 중위권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3등급 학생들 중에도 또 3등급 끝에 걸려 있거나 뭐 중간보다 좀 아래쪽이고 하면 사실 학습 태도는 좀 비슷하거든요, 4등급하고. 그래서 뭐 확실하게는 4등급 이하 혹은 3등급 절반 좀 잘라서 이렇게 이제 이런 성적이 나올 법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기말고사 이후에 계속 상에만 집중하면 좋겠다. 수학 상만.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 자세, 이제 학습 태도와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상하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다가 둘 다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에만 집중해라.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난번 영상 바로 위에 거, 지난번 영상을 쭉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이런 거죠. 학원에서는 자꾸 상하를 보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죠? 여름방학이 3주 혹은 4주 안쪽이니까 4주밖에 안 되니까 3, 4주 가지고는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또 수학 하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학원에서는 수학 상하를 한꺼번에 하세요, 이렇게 많이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일단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드리는 말씀과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몽땅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상하를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2023년 여름 방학이 짧다는 거죠.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조금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까지를 생각해보면 3달이라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상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 등급, 이 성적대의 학생들은, 이 수준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였고, 그러면 언제 하란 말이냐, 언제 하라는 말이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다 치고 수학하를 시작하면 된다. 여름방학이 길거나 짧거나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수학 1학기에 수학 상만 하라고 했던 이유는 1학기 성적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 수학 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학 상을 하라는 것이었고, 수학 하는
그 상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하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1월, 12월, 2월까지 상만 일단 하고, 그래서 상 실력을 어떻게든 조금 올려보고, 그 다음에 학기에 들어가면 3, 4, 5, 6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죠. 7월은 시험치니까 3, 4, 5, 6 상을 하면서 하를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붙여주신 분도 계세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제가 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3, 4, 5, 6도 상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자, 이 등급 이하의 학생이 11월, 12월, 1월, 2월 공부한 것과 그리고 3, 4, 5, 6 공부한 것으로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느냐, 어디까지 올라가면 만족하실 거냐,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면 만족하실 거냐, 3등급에서 2등급 됐으면 충분해, 성적이 아주 좋아, 우리는 그래서 하를 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학생들이 4등급에 3등급 올라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건 더 어렵죠.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건 훨씬 어렵고. 근데 이제 이 등급대 학생들의 성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이에게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랑 이게 11월에서 2월이라고 해서 여기에 상을 집중했는데 또 3월부터 7월까지, 그죠? 이게 1학기입니다. 1학기에 이제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이, 수학 상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요 정도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를 병행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상에 투입되고 추가로 시간이 늘어나서 이걸 하를 한다면 상에 대한 영향이 없죠. 그죠? 나는 원래 1학기에 이 정도는 할 사람이었어. 근데 엄마가 하를 하라고 해서 나는 수학 공부를 1.7배나 2배 할 거야. 하까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죠?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수학 역량이 이 정도다,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상이 이런데 엄마가 하를 같이 하라고 했어. 그러면 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상 시간이 줄 수밖에 없어요. 상하를 이렇게 나눠 쓰게 되죠. 혹은 조금 더 아이가 그래도 조금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은 늘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하 때문에 상 공부할 시간을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도 이번에 저희 학원에 온 학생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상 실력을 까먹게 되는 거죠. 까먹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 하나만 했을 때 이만큼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상에다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면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하가 붙으면서 상 공부하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상을 공부하는 시간이 1학기 때 줄어드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폭이, 혹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가는 폭이 하를 안 했을 때보다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을 최대한 성적을 올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상 실력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학기에 들어가서도 하를 병행하지 않고 상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상만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 동기부예요. 동기부요. 상과 하를 붙잡고 있을 때에 오는 학습 강도, 학습 부담. 상과 하를 붙잡고 있을 때 학습 부담이 많죠. 두 과목을 아이가 챙겨서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을 가능성은 좀 낮죠. 결과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1학기에 상만 집중하는 것보다,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마찬가지고, 상에 집중했을 때보다 상하를 같이 붙잡고 있을 때 상에 대한 공부의 양이 하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둘 다 하느라 힘들긴 했는데 상 성적은 좀 낮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양을 상만 했을 때 양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과는 조금 높은 게 당연하겠죠.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결과가 잘 나오는 것만큼 크게 동기부여되는 게 없거든요. 성적 잘 나오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장 큰 진짜 공부 쪽으로 우리 아이가 조금씩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자 상을 어떤 학생이 자 A라는 학생이 이 정도 깊이까지 와서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성적을 얻었다. 괜찮은 성적을 얻었다. 그리고 선행은 안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학생이 2학기가 되어서 하를 공부할 때에도 내가 상만 집중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85점이라는 성적을 얻었어. 근데 하를 기말고사 이후에 시작하긴 했지만 내가 85점 정도의 이 수준에 가려면 어느 수준의 문제집까지 풀었었다. 어떻게 반복했다. 이거를 1학기 때 경험한 학생이잖아요. A가. 그러면 2학기 때에 적어도 이 성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A 학생은 경험한 겁니다. 1학기 때에. 그러면 2학기 때에 선행은 안 했지만 개념을 기말고사 이후에 시작했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이 정도 성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1학기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그걸 노리고 그걸 바라면서 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라는 한 과목에 대해서도 또 집중하는 연습이 되니까. 선행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상을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를 붙잡고 있어서 어중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2학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2학년은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에 3과목을 배웁니다. 일단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뭐 수원 수투를 1학기에 배우고 뭐 미적분을 2학기에 한다던가 혹은 뭐 문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원과 확통을 1학기에 배우던가 뭐 어쨌든 한 학기에 2과목 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학기에 2과목을 하게 되니까 지금 안 하면 또 선행 안 하면 또 나중에 힘들겠지 하면서 하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수원을 붙잡고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하면서 계속 해당 학기가 되었을 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이놈들 때문에 상하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2학기 되면 그러면 상하를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상하에 대한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갑자기 실력이 선행했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가나요? 이때 제대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수 1, 2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다시 이때 공부한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다시 개념 해야 됩니다. 개념부터 매년 보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 이 등급의 이 정도 실력의 학생들. 그래서 예비 고1고 지금 일단 뭐 오늘 예비 고1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예비 고1 수학 하는 성적대가 이 3등급 중반이나 이 아래쪽에 나올 학생들이라고 하면 수학 하는 당분간 내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잊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수학 상에 집중해서 상의 실력, 상 점수, 상 학교 내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말고사 이후에 겨울방학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상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렸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고1 학생들 지금부터 뭐 다음 학기까지 내년 1학년 1학기 때까지 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